요즘 번화가를 나가보면 예전과 다르게 삼삼오오 모여있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명동이나 강남, 동대문 등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의 미디어로 한국을 접한 뒤 비즈니스 혹은 지인의 추천 등으로 한국에 관광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 와봤던 외국인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역향수병이 그것입니다. 원래 향수병이란 외국에 나갔을 때 고국이 그리워 찾아오는 현상인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이 그리워 역으로 향수병에 걸려 이를 호소하거나 다시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리버스 컬처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지내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 역향수병에 걸려 한국을 그리워하는 글을 올리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같은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글쓴이는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살았고 이제 막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미국의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흩어져 있고 대중교통은 끔찍하며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와 같은 대도시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이 그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선 댓글 반응을 보기 전 글쓴이가 말한 것을 풀어보자면 미국의 모든 것이 너무 흩어져 있고 한국과 달리 대도시의 분위기가 없다. 많은 한국인분들 또한 미국 여행 후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미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선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없다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밥을 먹기 위한 식당은 집에서 2-30분가량 이동해야 하며 식사 후 커피를 마시려면 또 2-30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야 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또 30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하죠. 미국에서 홈파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땅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구역이 많이 나뉘어 있고 상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몇몇 도시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국의 번화가의 경우 어딜 가더라도 24시간 화려하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술이 생각난다면 옆 건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흥이 올라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서 놀다가 뭔가 아쉬워 5분 거리의 클럽에 가고 한참 놀다가 나와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해장을 한 뒤 5분 거리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해외인들이 가장 한국을 극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4시간 항상 살아있는 듯한 이런 한국의 도시를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그 분위기를 쉽게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또한 끔찍하다고 말한 미국의 대중교통과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케이트 테일러는 이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겪어보곤 극찬을 하며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질서한 미국과 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측 통행, 줄서기, 먼저 내린 후 탑승하기 등의 한국인들의 패시브 스킬인 질서 지키기와 알아보기 힘든 미국과 비교되는 노선별로 확실한 색과 실제 지형에 맞는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노선도, 승강장 곳곳에 명확한 표기로 인해 탑승과 환승 또한 편리하며 지저분하고 위험해 보이는 미국과 다른 깨끗하고 깔끔한 역과 내부, 또 냉난방 또한 각 칸마다 있으며 불빛으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등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죠.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 방문 후 역향수병이 왔다는 이 글에 댓글 반응 또한 재미있는데요. 역시 한국 방문 후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나도 이 병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정상화될 것입니다. 라며 결국 시간이 약이니 참고 견디라고 위로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10년을 살다 온 후 이 감정을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심지어 한국에서의 삶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도심 근처로 이사하였지만 그 느낌은 달랐습니다. 미국 어디에도 한국의 분위기를 따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이 미국인은 한국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까지 하였지만 이런 한국의 분위기를 따를 곳은 미국에 없다고 하네요. 뉴욕은 서울만큼 도시적이지만 서울처럼 밤새 영업하는 곳이 없다. 밤 10시나 11시에는 모든 것이 닫히고 서울은 밤새도록 열려있다 라며 역시나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부러워하는 댓글들과 서울에서 3년 반을 살고 캐나다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대중교통, 레스토랑이 항상 열려있고 주말에 하이킹할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는 바쁜 도시에 있던 것이 그립고 돌아온 후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멋진 나라를 다시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에 대해 지인과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 살았고 대중교통, 신나는 일, 음식과 장소, 어디든 걸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며 역향수병에 걸린 캐나다인과 미국인 역시 이런 한국의 대중교통과 24시 문화, 자연 친화적인 도시 시스템 등을 그리워하며 언젠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살며 얼마 전 괜찮은 직장을 구했기에 돈을 모아 다시 한국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나의 이모와 삼촌은 한국으로 은퇴했습니다. 돈이 좀 있다면 노인들이 살기에 매우 편합니다. 한국에서 그들은 운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배달받을 수 있어요. 라며 한국으로 이민을 간 가족의 이야기와 한국의 생활이 그리워 돈을 모아 한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외국에 나가면 불편함과 입맛 등 향수병에 걸려 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자신의 나라보다 한국을 더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의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재밌지 않나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 이 역향수병에 걸린 환자들이 한국으로 와 치료를 받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팩트인사이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